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주민 2017 우리의 선택은 진행을 맡은 홍원기입니다. 5월 9일 대선이 확정되면서 출사표를 낸 각 당의 후보들 정책을 검증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년 안에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분 모셨습니다. 청와대를 대통령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관광지로 바꾸고 또 출퇴근을 자전거와 지하철로 하는 소박한 이웃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인데요.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공동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민중당 사무총장 15대를 시작으로 19대까지 5선의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 특임 장관을 거쳐 가슴 뛰는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대선 주자로 나선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공동대표는 5번의 감옥 생활로 10년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청춘을 바치기도 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정치인 이재호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늘 푸른 한국당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요. 바른정당도 그렇고요. 흔히 보수 정당들이 이 박근혜의 탄핵 사태의 어떤 책임 그렇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이런 마음 어떻게 보세요? 이 자유당은 홍준표 지금 경선한 후보 스스로가 초상집 상주 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 풍습에 상주는 3년 동안 대외 활동을 안 합니다. 상주가 어떻게 고개 빳빳이 두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갑니까?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3년 동안 대외 활동을 안 해야 되니까 자유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되죠. 염치가 없는 짓이고. 바른당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되었는데 유승민 후보 개인은 똑똑하고 좋은 분이죠. 근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고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저하고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역이 있는 당의 후보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마음이 안 가니까 당도 그러지만 후보들도 지지도가 더 이상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운동장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 하려면 본인들이 권력 욕을 버려야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뭐 하겠다. 아니, 대통령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는 것이 국민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이대로 보면 대통령 안 되게 돼 있는데 대통령 안 되게 돼 있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눈에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나라를 비상한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되니까 저는 딱 보관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사태를 가져오게 된 것이 대통령만 되면 나라를 망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현재의 틀,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대한민국의 틀은 한 시대를 정리했다는 걸로 보고 새로운 시대로 가려면 헌법을 바꾸어서 나라의 틀을 바꾸고 나라 전체 구조를 바꾸려면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행정단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체 틀을 바꿔놓고 나는 그만두겠다. 그 바꾸는데 1년만 하면 된다. 나는 대통령 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이후 시대는 통일까지 가야 되니까 그 시대에 위한 준비, 틀만 만들어 놓고 집을 짓기 위한 주춧돌만 놔놓고 내 임무는 끝난다. 그 다음에 그 주춧돌 위에 집을 잘 짓는 사람은 좋은 목수가 와서 대목수가 와서 지으면 되니까 나는 목수까지 할 생각은 없고 설계만 하시겠다? 나는 주춧돌만 놔놓겠다. 그거는 난 1년이면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1년만 할 사람이 청와대가 뭐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그거는 그냥 대통령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탄핵 받았든 탄핵 받은 새로 기념관을 만들고 대통령은 일상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광화문 세종청사에서 그냥 밤낮으로 근무하고
1년밖에 안 할 사람이 관제가 뭐 필요 있습니까? 1년도 아니 일만 열심히 나라 틀만 바꾸겠다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내 살고 있는 집 뭐 조그맣지만은 네. 거기서 그냥 살고 이제 그런 리더십은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네. 맞다, 대통령이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냥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하면서 네. 저 사람 누구냐? 이재호 지금 대통령실에 나가지 않냐? 저 사람 어디 가고 뭐 어디 가고 이런 그야말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국민들이 신뢰하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그리고 1년밖에 안 할 사람이 나라 틀만 바꾸면 되는데 취임식을 거창하게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 국회 광장에서 몇만 명 모아놓고 그 돈 아마 한 100억 정도 들 거예요. 연단 꾸미는 데만 해도 한 50억 들고 방송시설 하는 데만 해도 몇십억 들잖아요. 그 필요 없잖아요. 그냥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내 대통령 열심히 하겠다 선서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거지. 무슨 취임식을 거창하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예. 이런 리더십을 가질 때 국민들이 지지하고 신뢰하잖아요. 예. 이런 비상한 리더십, 그야말로 인간적인 리더십.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갖는 따뜻한 그런 인간적인 리더십을 갖고 이 비상시기를 수습해 놓고 1년 안에 다 바꿔놓고 그러고 진짜 대통령해서 나라를 제대로 한번 집을 지어보겠다는 사람은 1년 후에 나서서 분권형 개헌을 해갖고 외치를 담당할 수 있는 대통령 뽑고 내치 담당할 수 있는 내각을 뽑아갖고 나라를 새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제가 출마한 배경이에요. 네. 예. 지금 어떻습니까? TV에 나오는 소위 유력 후보들은 왜 저런 얘기를 안 하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났는데 예. 두 사람이 한 이야기를 공개하긴 뭐하지만은 네. 그 김 총리께서 한마디로 머릿속에 다 뭐만 들어갔고 뭔지 알겠네요. 국민들하고 나라는 눈에 안 보이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경이 됐는데도 예. 또 그 자리에 바락바락 들어가려고 온갖 거짓말만 다 한다고 그런 건데 제가 보기도 답답해요. 네.